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또 바로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울티 매도합니다. 금리 결정 전에 시장 분위기 보고 매도를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증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구독자는 잘 아실 겁니다. 저의 투자 가치관을 계속 쭉 보신 분들은 최근에 울티로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모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울티 투자를, 그러니까 1DMS 투자를 했는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뭐 울티 영상만 보시면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울티 영상부터는 똑같은 얘기로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DMS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양도세, 절세, 목적, 해지 관점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초보자 기준에서는 어차피 쓸 금액 정도만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워낙 주가 하방이 강하니까. 저는 작년부터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양도세, 절세, 해지 목적입니다. 그거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왜 그런지 제가 그냥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자, 올해입니다. 제가 리밸런싱에서 생긴 차익 금액이 내년에 내야 하는 양도세가 2,500만 원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올해도 많이 냈고요. 저는 이거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습니다. 줄여서 1DMS가 성장을 갉아먹고 분배금을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울티를 요번에 성과를 보시다시피 울티가 고점 기준에서는 진짜 성장을 갉아먹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양도세 해지에 가장 적합한 상태죠.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그동안 받은 분배금으로 앞으로 2년 3년 정도 끌고 갈 자산을 모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해당되는 투자 전략이 아니에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제가 작년에 못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작년에도 메인 계좌에서 보시면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양도세 3,000 넘게 냈어요. 여기 계좌에서만. 다른 계좌도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 이만큼 냈는데 가만히 내는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세 방법이 있는데 성장을 조금 갉아먹더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내가 바라보는 뷰는 앞으로 AI 버블 터지면서 더 높은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뭐 그냥 계속 이걸 양도세를 내고 가도 되지만 저는 이걸 내기 싫은 거예요. 이거를 줄이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1년 전부터 똑같은 얘기하고, 단지 그때는 영향력이 적은 유튜버고 지금 영향력이 뭐 울티에 관해서 1DMS 관해서는 영향력이 커진 유튜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이 많이 달렸다고 보는데, 결국엔 저는 이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이거 관점을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1DMS가 모금금이 한 1억 7천 정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1DMS를 얼만큼부터 투자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 보죠.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이니까, 내가 구독한 시점부터 보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거니까 안 봅니다. 안 보니까 제가 설명 드릴게요. 요번 영상에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한 개의 파일은 25년 7월 3일 울티로 전환하기 전에 포트폴리오이고, 현재 포트폴리오는 울티만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포트폴리오 볼게요. 이전 포트폴리오를 설명 안 드린 이유가 계속 똑같은 설명하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목을 보고 투자 프로젝트를 1월 17일 날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투자 금액이 원화 기준으로 6,100만 원이에요. 6,100만 원. 지금은 얼마죠? 지금은 1억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세워놓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25년 투자 목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계획을 했음. 한도는 7천만 원까지만 한다. 근데 지금 초과했죠. 왜 초과를 했을까요? 제가 JPQ를 팔아서, 원래 JPQ도 같이 들고 있었습니다. JPQ를 팔아서 절반은 현금, 절반은 울티로 투자했습니다. 왜 이런 투자를 했냐면 현금을 살리고 더 효율적으로 현금 흐름을 뽑아내자라는 투자를 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절반 현금을 다른 성장주에 투자하든 아니면 스윙 투자를 하든 그게 수익이 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었고, 또 분배금을 통해서 더 많은 QAD나 BITU를 모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장이 좋았으니까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생각했던 투자 금액과 많이 오버가 됐겠죠. 그리고 처음 했을 때 금액이 여기 기록 다 있습니다. 4,40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보시죠? 1월 21일 날에 4,400만 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관세를 맞으면서 분할 매수도, 1DMS도 분할 매수하면서 투자 금액을 늘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 하락장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분할 매수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투자 계획이 벗어나 있잖아요. 금액도 그렇고. 여기서 제가 물타기를 한다? 이거는 계획에 어긋난 거예요. 저한테는. 지금은 제가 여기다가 울티를 물을 태우거나 평당 이 금액을 키우거나 그럴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예 계획이 없던 거니까. 아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계획 전의 금액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개별 종목을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좀 쉬운 투자, 울티로 간 것도 그것도 리밸런싱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JPQ 팔아서 울티로 간 것도 리밸런싱으로 한 건데 추가가 된 것 뿐이고, 지금 계획에 벗어나면서 이성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금액으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사실 매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시 원 상태로 굴린 거니까. 대출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참 웃긴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울티를 배신했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당연히 이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배신은 아닙니다. 지금 울티만한 게 아직까지 대처할 수 있는 뭔가 그런 ETF는 없어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만주 이상을 들고 있던 시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 투자했던 시점하고 다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르고 저의 관점도 계속 움직이는 게 그게 투자예요. 맨날 QQQ 스파이를 패시브 투자를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해서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영상에서는 탓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울티에서 물려가지고 저를 탓할 이유도 없고 울티 탓할 이유도 없는데 왜 영상에서는 갑자기 울티 저승장으로 가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세히 얘기를 못한 게 저의 탓입니다. 오해가 있었죠. 저도 고점에 샀지만 울티가 최근에 시장을 못 따라가면서 울티의 성과, 그러니까 매니저의 성과가 안 좋은 게 보였어요. 보였으니까 의심을 하고 다른 ETF를 좀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WP가 됐던 거지. 그렇다고 WP가 좋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무슨 울티 탓입니까? 더 좋은 ETF 있으면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좀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울티는 액티브 ETF예요. 액티브 ETF면 액티브 ETF를 선택하셨으면 여러분들도 투자를 액티브하게 돌려셔야 돼요. 이거를 패시브 ETF처럼 QQQ, 스파이, 슈드처럼 흔히 알고 있는 적립식 매수, 저점 매수, 무조건 보유하는 그런 투자 방법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패시브가 아니니까요. 액티브는 나도 액티브하게 돌려야 돼요. 현금 비중 관리하면서 개별 종목 투자를 하듯이 성과가 안 좋으면 과감하게 의심하고 손절치고 더 좋은 ETF를 미리 탐색을 해두고, 슈드나 JPQ처럼 투자하실 거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관리를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도 개별 종목 1DMS보다는 울티가 성과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YMS를 하든 YMAC을 하든 WP를 하든 렉스쉐어즈에서 ETF를 하든 똑같습니다. 액티브 ETF면 이거를 10년, 20년 이렇게 굴릴 게 아니라 투자 계획을 자기가 어느 정도 가져갈지, 1년을 가져갈지, 6개월을 가져갈지. 제가 TSII를 1년 가져갈지, 2년 가져갈지 얘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금액을 정해놨어요. 테슬라가 450불, 475불 가면 절반 정도 익절하거나 대응을 하겠다. 왜냐, 테슬라 자체가 액티브하게 움직이는데 내가 장기 보유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개별적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 TSIR 투자하는 게 심리적으로 그렇고 조금 실패를 줄일 수 있는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패를 안 하는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관점을 돌리세요. 그러니까 저의 최근 영상만 보고 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상을 이전부터 1DMS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뒷광고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1년 전에 1DMS를 올렸으면 1DMS 좋다, 1DMS 나쁘지 않다, 1DMS를 헤지 관점으로 투자하면 괜찮다, 이런 관점을 올린 것도 그러면 그게 뒷광고예요? 그 당시는 왜 말이 없었겠죠? 왜 말이 없었나요? 왜냐하면 확고 유튜브 영향력이 적었던 시절이죠. 지금은 제가 멤버십 가입을 해라, 유료 광고가 나온다 이렇게 하지만, 유튜버가 그러면 광고를 하고 자기를 PR 어필을 하고 저의 채널을 알리고 가치를 인정받는 게 그 유튜브의 역할인데, 어그를 끌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쁘면 유튜브를 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튜브 다들 보시잖아요. 제가 TS 여기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고배당 테슬라 1억 투자한 거 조회수가 거의 이제 79,000까지 나왔죠. 그때도 보세요. 제가 1년 전입니다. 딱 거의 1년 전이네요. 이 관점이나 지금 관점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을 투자를 실패도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커버드 콜 대해서 JPQ, 1DMS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기술적인 분석도 했죠.
그래서 1등 매수 투자 저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백테스팅 돌리면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가상 시뮬레이션까지 돌려가면서 이걸 실패 확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했을 때 결국 나온 게 커버드크 플러스 레버리지 투자 전략이에요. 1등 매수 플러스 레버리지 조합.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을 분배금을 모아가자. 그 다음에 양도세 해지를 하자. 그게 저의 전략이고 실패를 줄이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해 안 하시면 그냥 1등 매수를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은 울티든 고배율 ETF든 투자하실 때 항상 똑같이 말씀드려. 양도세, 절세 없으면 하지 마라. 만약에 1, 2년 뒤 할 계획이 있다 하면 저는 어차피 쓸 금액으로 하고 투자를 하고 저점일 것 같을 때 매수, 그리고 분할 매수도 필요합니다. 한 방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분할 매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분배금을 결국에는 어차피 쓸 금액 정도로 정해놓고 분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분배금으로 앞으로 성장할 자산, QAD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자산, QQQ든 스파이든 VO든 슈드든 그걸로 매수를 하고 그러면 2, 3년 정도 만약에 울티를 투자를 하면 원금 회수 했잖아요. 100% 원금 회수. 그리고 차익 실현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차익 실현이 생기면 저처럼 이렇게 양도세를 쌓지 말고요. 금액이 커지면 어쩔 수 없지만 쌓지 말고 차익 실현하고 손익통산해서 세금을 줄여라. 이거예요. 이게 정배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이 정배입니다. 이거가 제일 완벽한 정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 종목 1등 매수도 투자하실 때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의 관점이 일단 하나는 공유드리자면 지금 울티를 하고 있죠. 지금 많이 떨어진 종목이 뭔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니, MSTY, 테슬리 많이 올랐죠. SMCY도 많이 올랐죠. 최근에 좀 저렴했을 때 누군가 곡소리 냈을 때 그때 울티에서 개별 종목을 한번 갈아타는 것도 좋습니다. 리밸런싱 때. 그러면 물론 월 배당까지 기다리기는 어렵지만은 월 배당까지 기다리다가 안 오더라도 뭔가 추세에 맞게 다시 떨어질 것 같으면 개별 종목 팔고 다시 울티로 가면 됩니다. 좀 리밸런싱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저점인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을 때는 개별 종목 1등 매수가 성과가 더 좋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추세가 돌아서면 개별 종목이 훨씬 좋아요. 엔비디를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보셔도 되고 팔란티아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갈아타도 됩니다. 이게 리밸런싱 했던 거예요. 저는 원래 리밸런싱을 금액을 갑자기 키웠던 거지. 이번 주에 매도를 합니다. 어느 정도 매도를 하냐면 제가 최근에 들고 있었던 이 금액 43,800불 정도에서 손실 금액이 있습니다. 이미 손실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빼고 나머지를 맞출 겁니다. 나머지는 현금을 할 거예요. 그래 그만큼만 보유를 하고 현금을 따로 빼놓을 겁니다. 빼놓고 조정이 온다면 차라리 그 현금으로 QAD도 사고 BIT도 사고 울티도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 마음이에요. 제가 시장 보고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이렇게 이거를 꾸준히 들고 가는 것도 좋지만 뭔가 흐름을 좀 잘 못 따라간다 느꼈을 때 제가 이거 올려드리잖아요. 여기서 본인들 결정하세요. 여기서 리밸런싱으로 할지 현금을 좀 들고 갈지 그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투자 결정을. 저를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의견을 참고하시고 제가 어떻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의 개인 투자자일 뿐입니다. 단지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에 맞게 저는 움직일 뿐이에요. 그 데이터에 맞게 움직이는 것은 본인 선택이고요. 거기서 아이디어 얻어서 다른 투자 전략을 하는 것도 본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벤트를 네이버 카페 이벤트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꾸미고 있으면 이건 좋다, 초보자에게 좋은 마인드다 하는 거를 골라서 추첨해서 그것도 컨텐츠 만들면 저의 관점이 아닌 또 새로운 관점으로 다양하게 공유를 하면서 또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QQQ 스파이나 슈드처럼 과거 이렇게 패시브 투자 돌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하고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잘 알고 그 관점을 이해하고 이해 못한다면 이제 버리고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자기가 흡수해서 또 그게 반영해서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야지. 그런 투자를 해야지. 이거를 남만 믿고 투자하시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저도 저의 투자를 소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 투자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이 좀 말이 길었는데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여기서 댓글이 어느 댓글이 달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저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줄곧 양도세 했지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투자 금액은 원래 1억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저도 도파민을 절어서 투자 금액을 늘렸다가
지금 이성을 좀 찾으면서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울티를 파는 거는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EDMS 프로젝트 금액 마크만 되돌린다는 얘기예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의견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